자, 두 번째 법정 TV 토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난타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남북 관계, 이 외교 정책 관련해서 이 후보들이 굉장히 이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관련해서도 입장이 좀 달랐다고 하네요. 보시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재명 후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건드려서 이렇게 자극해서 생긴 거라고 하죠. 왜곡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 누구 얘기를 하느냐?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 대통령, 코미디언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희극인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윤석열 후보는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번 전쟁의 책임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래서 야권 또 일부 국제적인 여론에서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던데 구장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발언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발언이 이제 그 일파만파 퍼져 나가다 보니까 이제 표현이 정확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좀 정정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리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침략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부 자체도 지금 침략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사자인 러시아를 제외한 유엔국 전체가 지금 이 제재안을 내놓고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도발을 유도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칠 수 있는 이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당시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실제 본인도 적절하지 않았다,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좀 일단락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문제는 이 논란이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 남북 대치 상황이고 이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그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도 서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서 또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타임머신 타고 구한말로 가면 일본의 침략 원인을 고종과 조선의 무능이라고 칭하면서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싸운 우리 조상들 훈계할 생각이십니까? 라고까지 비판을 했는데 사실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런 발언에 동의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논란되자 결국 삭제를 하기는 했어요. 교수님, 이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주권을 사실 침해한 러시아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러시아에게 있다곤 해도 네. 주권 국가를 침공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아주 분명하게 그 규탄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마저도 무력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분명히 했죠. 국제사회 전체가 사실은 러시아 제재라든가 러시아에 대한 비판 이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도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경제 파탄 나고 있고 시민들의 안위가 지금 풍전등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젤렌스키가 다 잘했느냐? 윤석열 후보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왜 나토에 빨리 가입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나토 사실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왜 그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오판이거든요. 왜냐하면 젤렌스키는 미국이나 나토가 러시아가 침공하면 도와줄 것이라는 어떤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군사력을 그만큼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현명한 외교를 해야 돼요.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애야 되겠죠. 지금 와서 중립국화한다. 이미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어떤 지도자의 어떤 유능함, 그게 굉장히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 얘기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즉 유능하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능하고 뭐 윤석열 후보는 나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 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잘못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어제 밤이죠. 이렇게 또 본인의 해명을 했습니다.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시겠지만 1시 1분, 뭐 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지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내용이 들어온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각 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요. 자, 윤석열 후보가 들어와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 뭐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긴 했지만 이 25일 주간 이 토론 2차 TV 토론에서는요. 이 안보관을 두고 굉장히 세게 맞붙었습니다. 두 사람. 이재명 후보 6개월 초보 정치인 러시아 자극 이렇게 눈에 띄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힘을 통한 억지력, 유약한 태도 이렇게 봤는데요. 구자영 차장님 해보겠습니다. 어떤 뭐 입장차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대화를 통한 평화냐 아니면 강력한 억제력을 통한 어떤 평화 유지냐 이거에 대해서 입장차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이 좀 크게 갈리는 것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특히 이제 민주정부를 승계한다고 하면서 이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이것을 좀 더 그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강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 대화 이제 이게 선 대화가 아니라 억지력이 먼저고 억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런 입장의 선후 문제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북 정책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두 후보 간의 어떤 큰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도 후보의 어떤 지지, 호불호가 좀 갈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요. 오늘 아침에 지금 북한이 8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거라는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중차대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안보 의식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흐트러져서는 안 되거든요. 언제든지 우리는 강한 억지력을 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맞설 수 있다. 이것은 여야 후보를 떠나서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이런 강한 주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윤 후보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군사력을 이제 확보하는 겁니다. 그건 뭐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동의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군사력 세계 6위에다가 55조의 국방비를 씁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주장에 모순점이 있어요. 모순이 왜냐하면 있으니까. 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윤 후보가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에 대해서 사실 허용하는 듯한 어떤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본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까지를 상상한다는 것인가요? 일본은 63년도부터 한반도에 진입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계속 군사 계획으로 삼고 있어요.